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후 시간에 급락합니다. 시총 수백조 원이 증발했는데요. 문제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는 겁니다. 컨센을 대폭 상회했는데 왜 폭락한 걸까? 그러면 이 하락은 이 대세 하락장 여기부터 올라온 이 상승에 대한 조정으로 이어질까?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실적 잘 나왔어요. 매출액 300억 달러가 넘게 나왔습니다. 불과 1년 전에 135억 달러, 72억 달러, 지금 몇 배가 올랐죠? 근데 뭐가 문제인 걸까? 주당 순이익 또한 컨센 상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장률이 하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이 이야기하는 폭락의 이유입니다. 자, 먼저 이번 분기 실적, 컨센서스 시장의 예상치를 얼마나 초과 달성했는가 그 수치를 보면 이번에 4% 매출 총이익 3.7%, 당기순이익 11.9% 다 잘 나왔죠. 근데 문제는 이 컨센서스 상회하는 그 비율이 22.3, 12.6, 8.3, 5.5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1년 전부터 계속 감소 중에 있다. 게다가 중요한 건 영업이익률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도 마찬가지고 처음으로 계속 올라가다가 처음으로 꺾입니다. 처음으로. 보통 영업이익률이 꺾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해당 기업이 경쟁력 상실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척도로 볼 수 있는 게 영업이익률인데 이게 지금 처음으로 꺾였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여기에 시장이 반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성장률의 하락이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옆으로 가거나 재상승할 것이냐 여기에 향후 추이가 달렸는데 일단 컨센서스 상으로는 이게 여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빠진다기보다는 유사하게 나오거나 이게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근데 비슷하게 혹은 약간 하회해서 가거나 살짝 올라가거나 이게 이렇게 빠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이 유사한 수준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게 지금 대세적인 컨센서스예요.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화두를 하나 던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경쟁 도태로 인해서 경제적 혜자를 상실했는가 이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번 실적 관련해서 핵심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은 크게 올랐어요. 근데 왜 떨어진 거냐? 성장률이 하락 반전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인데 매출 총 이익률과 영업이익률 둘 다 빠졌다. 자, 이게 이번 분기 실적입니다. 매출 총 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을 볼게요. 매출 총 이익률 계속 증가했죠. 71, 75, 76, 78.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빠졌다. 75.7. 물론 컨센서스보다는 잘 나왔어요.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 57, 63, 66, 69 계속 올라가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빠졌다. 66. 물론 영업이익률 또한 컨센보단 잘 나왔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한 거죠. 실적 증가 300억 달러, 영업이익 199억 달러. 문제될 게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나 성장률이 꺾였다는 거죠. 그럼 이 성장률이 꺾여서 이렇게 될 것이냐? 엔비디아 경쟁력이 상실돼서 다른 업체로 경제적 혜자가 넘어가고 시장의 판도가 바뀌냐 이런 측면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일단 성장률은 하락 반전했지만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추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흐름상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다소 무리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폭락 자체가 조정 타이밍에 나타난 급락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죠. 급락했다가 이번에 회복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몇 주 연속 양봉 뽑고 조정이 나올 만한 구간에서 나온 폭락이다. 어떻게 보면은 조정의 이유로 삼을 만한 부분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현재는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는 피크가 아니라 지속 구간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시장과 반도체 모두 급락 후에 급등 그리고 조정 타이밍에 나온 엔비디아 실적발 패닉셀이었다. 필요할 때 나온 조정이다. 조정이 나올 때가 아닌데 나오는 때가 있고 조정이 나올 만한 때 나오는 경우가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과 주가 하락의 지속성. 자, 말씀드렸죠? 자, 실적이 어쨌든 지금 이렇게 성장률은 꺾였지만 이 구간에서 비비거나 하다가 급락만 나오지 않는다면 오버슈팅 가능성은 있는 구간이다. 왜냐? 아직 밸류에이션이 싸기 때문에. 그리고 캐펙스 투자, 빅테크들의 비용 지출 이게 꺾였느냐를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캘리포니아 금광러시
이때 사람들이 금을 캤죠. 근데 이 사람들이 금을 캐든 못 캐든, 금으로 돈을 벌든 못 벌든 이때 청바지 팔고 수레 팔고 숙박 제공하고 곡괭이 팔고 이런 사람들은 상관없이 돈을 벌었다. 반도체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빅테크가 과잉 투자해서 돈을 벌든 못 벌든, 반도체는 제공만 하면 돈을 벌기 때문에 빅테크는 현재 투자 과잉으로 인한 리스크를 함께 떠안고 있지만 엔비디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빅테크가 과잉 투자로 인해서 다소 공급의 과잉, 수요를 초과하는 그런 공백기가 오게 되면 물론 재고가 남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체도 영향이 있겠죠. 반도체도 많이 만들어 놨을 텐데 고객사 요청에 의해서 이게 잠시 안 팔릴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이 캐펙스 투자 자체가 꺾여서 과잉 투자에서 과소 투자로 넘어가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죽는다, 이런 과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피크는 아니다. 캐펙스 투자 증가의 과정이지 피크아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반도체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는 있어 보인다. 그리고 말씀드린 밸류에이션, 자, 이번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 황이 말했죠. AI 수요는 지속된다. 그리고 투자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 블랙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4분기에 출시 이상 무다, 계속 지연된다, 문제 있다 얘긴 많았지만 직접 확인을 해줬죠. 단지 이번에 매출 총이익률이 하락한 부분은 신제품 수율 문제였다. 이 수율 문제라는 게 그거예요. 블랙엘이 수율, 불량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관련된 충당금을 쌓은 겁니다. 이게 매출 원가에 반영된다.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연쇄적으로 감소한 거다. 하지만 이거는 수율이 다시 올라오면 다시 환입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제품 블랙웰 어쨌든 4분기에 출시가 되면 이때 매출의 숫자로 반영이 된다. 그리고 현 제품 호퍼 블랙웰 출시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괜찮다는 거예요. 보통 신제품이 현 제품을 잠식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아직까지 그런 현상은 없다. 그리고 500억 달러 자사주 매입 승인, 이것도 굉장히 큰 호재죠. 어쨌든 공급량이 줄면 올라간다. 단순한 수요 공급 논리에 의해서도 주가에 나쁘지 않다. 게다가 캐펙스 측면에서 생성형 AI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 교체 주기, 성장 주기가 매우 빨라지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때마다 점점 많은 고성능의 반도체 칩이 필요하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 이런 AI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데 꺾인다 지금? 그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게다가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시에 수혜가 있죠. 멀티플이 올라간다. 금리 인하 구간에.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 일부 성장주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아직 시작도 안 했죠. 금리 인하와 동시에 멀티플 상향에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편이죠. 근데 이 밸류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금리 인하 시에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금리 인하하면서 추가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완전한 피크 아웃인가 라는 측면으로 보면 저 과거 인터넷 버블, 모바일 혁명 때도 최소 5년 이상 상승을 했어요. 물론 이게 상승한다고 5년 동안 이렇게 간다는 게 절대 아니죠. 중간중간 출렁임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AI 이 버블은 너무 짧다. 최소 금리 인하 이후에 랠리가 마감될 가능성을 보고 있고, 이 반도체 사이클의 이 구간 현재까지 너무 짧았기 때문에 과거 사이클에 비해서 본다면 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무 짧았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도 지금 아직 덜 갔는데 반도체 자체가 꺾인다? AI가 아직 안 꺾였는데 이렇게 상식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가와 실적의 완전한 피크아웃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이 상승의 주도주인 엔비디아가 꺾인다는 거는 나스닥도 꺾인다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AI 버블도 터진다. 22년 10월 달부터 여기까지 2배가 넘게 올랐는데 나스닥이 여기까지의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온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 만약 피크 아웃이라면, 엔비디아의 피크 아웃이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조정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나마 고점에 있죠? 이럴 때 팔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피크아웃이라고 생각하신다면요.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이런 조정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조정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조정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나오는 이 조정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조정이다. 이게 끝나면 기간적으로 조금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끝나면 다시 갈 가능성을 보고 있는 구간이다. 자,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항상 핵심은 여기 있어요. 경쟁 도태로 인한 경제적 혜자를 엔비디아가 상실했는가?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 화두를 여러분들께 던져놓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머니앤 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 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